블로그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오늘도 방문자 숫자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이 오신 어떤 분은 하루에 3, 4시간씩 블로그 글을 쓰는데도 상위 노출이 안 돼서 힘 빠진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 방법을 통해서 1개월 만에 방문자 1만 명이 되신 분이 계셔요. 또 다른 회원님은 이 방법으로 월 20만 명 방문자가 들어오는 블로그도 되셨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지수란 네이버에서 각각 블로그에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 작성하는데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쓴 글이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등급이 낮아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셨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되셨던 분들은 나중에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을 배우신 이후에는 순간적으로 방문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등급을 올리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 블로그 지수 올리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검색 유입을 늘려야 합니다. 네이버 방문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검색 유입, 둘째, 이웃 유입, 셋째, 링크 유입, 넷째, 네이버 소개 등 핫토픽 유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블로그 지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유입이 검색 유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유입이 많아지면 네이버 봇은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블로그로 인식하게 됩니다. 검색 유입의 핵심은 내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1레벨일 때는 1레벨로 잡을 수 있는 몹이 있는 것처럼 블로그도 등급이 낮을 때 낮은 등급으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이 적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블로그 지수가 낮을 때도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역삼 맛집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역삼, 직장인, 점심 맛집과 같은 경쟁이 덜 심하지만 사람들은 찾아보는 키워드로 쓰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색 유입은 아직까지도 도움이 되지만 요즘은 C랭크 체계가 되면서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블로그 이웃 활동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 이웃은 활동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요. 요즘 네이버 첫 화면에 이웃 글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에 방문자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추가할 때는 내 결에 맞는, 내 주제와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웃을 추가하시면 소통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내 고객의 주제, 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찾아서 이웃 추가를 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1일 1포스팅, 1일 2포스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1일 1포스팅이 블로그 지수 하락 요인이 된다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이트 가입 후에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휴먼 처리가 되는 것처럼 블로그도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으면 휴먼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글 2개 정도는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 블로그 지수에는 체류 시간이 도움이 됩니다. 개념은 무척 간단합니다. 방문자가 들어와서 오래 머무는 블로그일수록 좋은 정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크게 2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블로그 방문자가 내 블로그 내에서 체류하는 시간, 즉 하나의 글을 보고 또 다른 글을 읽는 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글을 읽는 방문자가 그 글을 읽는 시간. 이때 2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글을 끝까지 읽게 할 것. 예를 들어 글 중간에 링크를 삽입하게 되면 독자들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고 그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글을 끝까지 안 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둘째, 그 글을 읽은 독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글을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글이 정보성 글이었다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더 이상 그 정보에 관련된 다른 궁금증이 남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미를 위한 글이었다면 글을 읽고 공감을 누르고 내 블로그에 다른 글들까지 더 보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검색 유입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검색 유입에 상위 노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읽고 그 글을 끝까지 읽은 다음에 내 블로그에 발행된 다른 글까지 읽는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블로그 지수에는 주제가 영향을 줍니다. C랭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블로그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C랭크는 검색 랭킹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도, 품질, 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고 주제별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 없는 일상 게시물을 다수 등록하기보다는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나만의 전문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글을 꾸준히 작성하고 이웃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운영하시라고 나와 있죠. 이웃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운영하라는 것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주제별 C랭크죠. 주제별 C랭크가 상승할 요소는 두 가지가 있죠. 신뢰도와 인기도. 신뢰도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인기도가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대해서는 C랭크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뢰도와 인기도가 누적되어 해당 주제와 관련한 검색 결과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인 다수의 글을 쓰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반론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한 글의 주제, 예를 들어 내가 맛집이라는 주제로 C랭크를 시키고 이걸 상위 노출시키고 싶다고 하면 맛집과 관련 있는 주제인 맛집, 음식, 조리법 이런 것들로 글을 쓰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로그는 늦었다. 차라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 등 다른 걸 하는 게 더 빠르다. 더 좋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단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블로그를 해야 되나 확신이 없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우선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도 이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왜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스레드는 어떤 재미를 위한 정보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포털을 이용할 때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이버는 목적성을 갖고 검색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발 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신발을 팔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서 팔면 잘 팔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적게 오더라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이 더 잘 팔릴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파는 것이 훨씬 매출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백화점은 신발을 사고 싶다는 욕구 또는 신발을 사야 된다는 필요성,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돈을 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가 더 잘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인스타그램에서 100명에게 노출이 되더라도 그중 신발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출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신발을 사고 싶은 사람 10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내 고객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한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현재까지도 56%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포털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구글도 30% 이상까지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블로그와 더불어 워드프레스까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광고주가 블로그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면 그쪽에서 협찬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블로그를 하는 모든 분들은 블로그가 더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찾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글을 계속 발행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상생하기 위해서인 거죠. 다음 시간은 블로그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지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더 높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제목, 내용, 내용 안의 키워드, 이미지, 지도, 동영상, 태그, 공감, 댓글 등이 있으며 각 세부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알고리즘을 알고 이해하고 글을 쓰시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 내용이 꼭 있으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카톡이나 블로그, 유튜브 댓글 또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